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호 수학 두 번째 강의인데요. 암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 중에 이번 시간에는 행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한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한체. 영어로는 finite fiel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한체가 암호 연산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유한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한체의 finite field의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인 다항식 갈로아 필드 EN이라는 유한체가 암호에서 사실 실제로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한체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번 시간에 최종 목표는 다항식 갈로아 필드 EN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까지를 목표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먼저 행렬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행렬도 암호 연산에서 특히 AES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행렬을 이해를 못하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고 행렬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이번 시간에 행렬 연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체, finite field, 유한한 원소를 가지는 그런 집합의 특수한 형태를 유한체, finite field라고 그러는데요. 이 finite field가 뭔지, 그리고 finite field 중에 유한체 중에 갈로아 필드 EN성이 이제 실제 암호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갈로아 필드 EN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 갈로아 필드 EN성이 실제 암호 연산에 적용될 때 사용하는 그런 갈로아 필드는 다항식 갈로아 필드 EN성입니다. 다항식 갈로아 필드. 그 원소의 이 집합의 원소의 요소가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다항식의 모듈의 연산을 적용하는 그런 이제 갈로아 필드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다항식 갈로아 필드하고 다항식 갈로아 필드에서 우리가 암호의 대상이 되는 n비트 블락하고 그 다음에 n-1차 다항식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항식 갈로아 필드에서 사용하는 연산이 어떤 우리가 지금 n차 기하 다항식, 그러니까 다른 다항식, 차수가 낮은 두 개 이상의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다항식을 기하 다항식 또는 소수 다항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수에서 소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폴리노미얼, 소수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n차 기하 다항식의 모듈러 연산으로 이렇게 모든 연산이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항식 갈로아 필드 의 n성이라는 게요. 그래서 모듈러 n차 기하 다항식을 이해를 해야지 이 다항식 갈로아 필드 EN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항식 갈로아 필드 EN을 암호에 어떻게 응용하는가를 이해를 하는데 이번 강의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행렬은 이미 잘 아실 거라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행렬 A가 있다 이럴 때 이 행렬은 L 곱하기 M개의 요소를 가지는 직사각형의 배열을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때 직사각형에서 L을
로의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m을 열, 칼럼의 수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의 배열이 있는데 행이 L개이고 열이 M개인 그런 행렬을 L by M, L 곱하기 M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렬 A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위치, i번째 행과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위치에 있는 이런 요소, 이런 요소를 aij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aij 이러면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위치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행렬의 요소를 aij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l이고 열의 개수가 m인 그런 L by M의 행렬이 A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L by M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행렬에서 좀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암호 연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행렬이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 L과 M의 수가 같은 그런 행렬을 행과 열의 수가 다 같이 m인 이런 m by m 행렬 이런 행렬을 정사각 행렬 행렬이라는 게 직사각형 형태의 이렇게 수의 배열이니까요. 정사각 행렬인데 우리말로 이제 정사각 행렬을 하기도 하고 정방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스퀘어 매트릭스를 사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스퀘어 매트릭스를 많이 쓰는데 그때 스퀘어 매트릭스의 행의 위치하고 열의 위치가 동일한 행의 수와 열의 수가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A11, A22, AMM 행의 수가 m이고 행의 위치가 m이고 열의 위치가 m인 그런 이런 요소들을 주대각선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대각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앞에서 보면은 이런 위치에 있는 그 행과 L의 위치가 같은 그런 요소들의 연속을 표현할 때 주대각선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인 다이아고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의 값이 0인 그런 행렬을 영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행렬은 다음에 설명할 행렬 덧셈 연산에서 항등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 연산에서 그 항등원은 i로 표현하는데 항등 행렬이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정방 행렬에서 정방 행렬에서 정의가 되고요. 그때 주대각선에 있는 요소의 값은 전부 다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대각선 요소가 아닌 나머지 요소들의 값은 전부 다 0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행렬이 있으면은 이 주대각선에 있는 값은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이런 행렬을 이 주대각선에 있는 요 값들만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이런 행렬을 항등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사실은 그 행렬 곱셈 연산에서 이제 항등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 뺄셈은 뭐 무지 간단하고요. 그때 덧셈 뺄셈이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은 두 행렬의 열과 행의 수가 동일한 A에다 B를 더하려고 그러면은 A와 B가 다 같이 행렬의 개수가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A가 예를 들어서 L by M이면은 B도 L by M일 때 그때만
덧셈, 뺄셈 연산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덧셈 더했을 때 행렬을 C라고 보면 C의 각 요소는 대응되는 A 행렬의 요소와 B 행렬의 요소를 더하고 A의 행렬의 요소와 B 행렬의 요소를 뺐을 때 그때 그 값이 C 행렬의 각 요소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덧셈과 뺄셈이 계산이 됩니다. 이건 뭐 상당히 간단한 거죠. 그리고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그 행렬에 다른 행렬을 더했을 때 그 값이 결과가 0 행렬이 되는 이런 행렬 B를 A 행렬의 덧셈 여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덧셈 여군은 당연히 대응되는 값을 요소에 대한 요소를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그때 이제 다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테니까 그죠? 각 요소를 더하면 0이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덧셈의 여군 행렬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덧셈 행렬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덧셈의 여군 또 덧셈의 항등원 이런 개념은 이제 상당히 간단한데요. 곱셈은 조금 복잡합니다. 곱셈은 조금 복잡한데 아까 곱셈이 근데 이제 가능하려고 그러면 곱셈이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행렬 A의 행렬의 열의수, 예를 들어 첫 번째 행렬을 행의 수를 L이라고 하고 열의 수를 M이라고 하면은 L by M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렬의 열의 수 M하고 두 번째 행렬의 행의 수, 두 번째 행렬을 예를 들어 B라고 하면은 B의 행의 수가 M, 이 M이 행의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행렬의 행의 수는 반드시 첫 번째 행렬의 열의 수와 같아야 되겠 M by N 이런 형태의 행렬일 때만 곱셈 연산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곱셈 연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럴 때 첫 번째 행렬의 열의 수와 두 번째 행렬의 행의 수가 같을 때 이럴 때만 되고 그때 그 결과 행렬 C는 첫 번째 행렬의 행의 수와 두 번째 행렬의 열의 수를 가지는 그런 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 행렬 C는 첫 번째 행렬의 행의 수 L과 두 번째 행렬의 열의 수가 M이기 때문에 L by N이기 때문에 L by N 행렬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C 행렬, 결과 행렬의 각 요소의 값은 첫 번째 행렬의 I행의 요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 요소 AI의 1부터 AI의 M까지 있겠죠. 그죠? M까지. 이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의 K열이면은 두 번째 행렬의 K열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두 번째 행렬 B의 1부터 K 해서 B의 M의 K까지 되겠죠, 그죠? 이런 요소들 있을 때 요 각각 AI1, B1K를 곱하고 두 번째 요소들을 곱하고 세 번째 요소들 각각 대응되는 요소들을 곱해가지고 그 전체를 다 더한 값이 뭐가 되냐면 더한 값이 C의 그러니까 결과 행렬의 I 번째 행과 J 번째 열의 값이 K 번째 열의 값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 행렬이 지금 보시면은 행의 개수가 2고요. 행의 개수가 2고 열의 개수가 3이잖아요. 곱하기 3이고 B 행렬이 있는데 B 행렬은 지금 보시면은 행의 개수가 3이고 하나 둘 셋 3이고 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4죠. 그죠? 이렇게 곱하면은 결과 행렬 C는
C는 여기서 보면 C가 나오는데 C는 뭐가 되느냐? C는 뭐가 될 거냐면은 A 행렬의 행해수 2고 B 행렬의 열의수가 4잖아요. 2 by 4 이런 행렬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이 C 행렬의 첫 번째 요 C11 C11은 뭐로 만들어지는가? A 행렬의 첫 번째 행 1 행의 강요수 B 행렬의 첫 번째 열의 강요수를 곱해가지고 더한 값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A 행렬의 첫 번째 행의 요수 강요수 5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8 더하기 1 곱하기 1을 더한 값 이 값이 C의 11 C 행렬의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요소에 되고 그 값은 52가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C의 2사를 볼까요? 이게 C의 2사인데 C의 2사잖아요. C의 2사는 첫 번째 행렬 A 행렬의 두 번째 행과 B 행렬의 마지막 네 번째 여기 4번을 세 번의 각 요소를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4 곱하기 0을 더한 값. 이 값이 뭐냐면은 C 행렬의 두 번째 행의 네 번째 열의 요소 값이 되고 그 값은 7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두 번째 행렬의 행의 개수가 항상 같을 때만 이런 형태의 이제 곱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행렬의 곱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곱셈은 앞에서 설명한 그런 형태로 이제 곱셈이 이루어지는데 행렬의 나눗셈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에 C가 있을 때 C에다가 행렬 A를 나눈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행렬 C에다가 A의 여군을 곱하는 것하고 사실 같은 거거든요. 이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예요. 덧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뺄셈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그 빼는 값의 어떤 덧셈 여군을 계산해서 그 여군을 더하는 값하고 사실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행렬에 나눗셈을 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암호 계산할 때 어떤 새로운 값을 만들어낼 때 새로운 값을 만들어낼 때 어떤 행렬을 곱해서 이렇게 새로운 값을 만들어냈다 이러면은 새로 만들어진 어떤 값으로부터 원래 값을 갖다 이렇게 복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곱한 행렬만큼을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 나눗셈은 뭐냐면은 곱해준 행렬의 여군을 구해서 그 여군을 갖다 곱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곱셈에 대한 여군은 정방행렬일 때만 사실은 곱셈에 항등원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열과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정방행렬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등행렬이 만들어지고, 어떤 행렬 A에다가 B를 곱했을 때 항등행렬을 만들어주는 요 B가 A의 이렇게 여군 행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항등 행렬이 되려고 그러면 항등 행렬이 정방 행렬이기 때문에 A, B가 항상 정방 행렬일 때만 여군이 존재를 한다. 그래야지 항등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이 행렬을 암호 연산에 적용할 때 주로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어떤 입력값
입력값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꼭 평문이 아니고 암호문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이게 평문이다 이렇게 봅시다. 평문 x가 있다. 여기에 평문 x가 있다. 그리고 x가 있을 때 요 x에 대해서 어떤 행렬 A A는 n by m이고 n by m 정방 행렬 곱해서 어떤 값 B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암호문 B. 그러니까 B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B는 A에다가 X값. A는 N by N이고요. 여기서 지금 X값은 행렬 X는 곱했는데 X는 뭐냐면은 N by 1이죠. X 행렬은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B를 만들었다. 이럴 때 이게 이제 평문이고요. 이게 암호문 B를 만들기 위해서 곱해준 행렬이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X는 어떻게 구해지는가 하면은 사실 이거는 B에다가 A를 나눠야 되잖아요. 행렬 B에다 A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행렬 B에다가 A에 대한 여분 행렬을 곱한 것하고 같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암호에서 행렬은 정방 행렬을 많이 쓰고요. 정방 행렬에 덧셈,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은 그 정방 행렬의 여군을 계산해서 이렇게 곱해주는 그런 형태로 암호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곱셈 어떤 행렬, 정방 행렬에 대한 곱셈 여군을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이미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텐데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곱셈 여군 계산, 행렬의 곱셈 여군 계산하는 방법은 가우스 조단 소급법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일단 이 가우스 조단 소급법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써서 행렬에 대한 정방 행렬에 대한 여군을 계산할 수 있다. 그 나눗셈은 그 여군을 계산해서 곱해준 형태로 이렇게 행렬의 나눗셈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암호에서 좀 더 중요한 유한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유한체. 뭐, 우리 말이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대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개념일 테고, 영어로는 finite field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finite.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finite는 요소의 개수. 이게 어떤 집합인데요. 어떤, 두 개의 연산이 적용되는 어떤 집합인데, 그 집합의 각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 그런 의미에서 finite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체의 개념은 정의가 뭐냐? 두 개의 연산이 꼭 뭐 덧셈과 곱셈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듈라 덧셈, 모듈라 곱셈을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형태의 연산을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여기서는 덧셈과 곱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다음 성질을 다 만족하는 7개의 성질을 다 만족하는 그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집합, 요소의 집합을 유한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finite field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무슨 성질이냐? 첫 번째 1. 원소의 개수가 유한해야 된다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면은 유한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폐쇄성인데요. 폐쇄성. close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닫혀 있다. 닫힌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closed set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close입니다. 이런 성질을 close 폐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집합에 속해 있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원소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연산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값이 동일한 집합의 원소가 되는
그 원소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원소의 값으로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 그런 성질을 폐쇄성을 가진다, 클로즈를 가진다, 이렇게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연산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값도 동일한 집합의 원소에 대응이 돼야 된다. 이 성질이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결합법칙. 그 다음에 교환법칙도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법칙도 성립이 돼야 돼요.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산법칙은 암호수학 1에 제가 암호수학 1에서 모듈로 연산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뭔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미 개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두 개 연산, 덧셈과 곱셈 연산에 항등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항등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등원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합에 속한 각 모든 원소에 대해서 덧셈과 곱셈의 여건이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덧셈과 곱셈의 여건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외는 뭐냐면은 덧셈 항등원이 대부분 0이잖아요. 0에 대해서만큼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곱셈에 대한 여건이 1이면은 뭔가를 곱해가지고 0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1이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는 사실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예외만 0에 대해서, 그러니까 덧셈 항등원에 대한 곱셈 여건만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원소에 대해서는 곱셈에 대한 여건까지 존재를 하는 이런 7개의 성질을 만족하는 두 개의 연산에 대해서 이런 7개의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집합, 원소의 집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한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유한체, finite field. 자세하게 좀 더 개념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대수학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유한체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암호수학 1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유한체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ZP 이러면은 P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나머지 원소들의 집합을 ZP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ZN ZP 이렇게 표현할 때 이 n이 모듈러 연산을 했을 때 모듈로에 해당되는 값이 NP이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값이 이제 ZP, ZN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값이 0부터 n-1까지 이런 집합을 ZN 또는 ZP n 대신에 P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요거 ZN이 아니고 ZP, 때 P가 소수일 때, 프라임 넘버일 때, 그리고 당연히 모듈러 P 덧셈 곱셈 연산을 갖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연산은 모듈러 P 연산, 모듈러 P의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 뺄셈 연산과 나눗셈 연산은 모듈러 연산에서 당연히 덧셈의 여군을 뺄셈 연산은 덧셈의 여군을 더하는 거고 곱셈 연산은 나눗셈 연산은 곱셈 여군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덧셈과 곱셈 연산을 적용한다는 것은 뺄셈과 나눗셈 연산도 같이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 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한성 모듈러 P 연산하면 당연히 나머지 값 어떻게 모듈러 덧셈 곱셈 연산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더라도 나머지는 0부터 P-1까지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유한성이 연산의 결과도 당연히 동일한 그런 집합에 해당되는 원소로 대응되기 때문에 유한성이 성립되고요.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1부터 P-1, 0부터 P-1개까지니까 그러니까 총 P개잖아요. P개니까 뭐 당연히 유한한 거고, 그죠? 유한한 거고. 그 다음 앞에 설명드린 연산의 결과도 항상 0부터 P-1까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죠? 폐쇄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 모듈러 연산 당연히 결합법칙 성립했고, 교환법칙도 성립했고, 분산법칙 당연히 성립했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암호수학 1강에서 모듈러 연산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입니다. 0.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당연히 0이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니까 항등원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 역원, 덧셈에 대한 역원 반드시 존재합니다. 덧셈에 대한 역원은 P-A에 대한 덧셈 역원은 P-A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역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곱셈에 대한 역원. 곱셈 역원의 역원 존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은 ZP에 속한 모든 요소, 0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P와 서로소의 관계, 최대 공약수가 1의 관계가 성립하면은 이 ZP에 속한 ZP의 모든 요소 A에 대해서 곱셈 요건이 존재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P가 소수니까, 그죠? 이 P가 소수니까 모든 A는 P하고 서로 소죠.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곱셈에 대한 요건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0을 제외한. 그러니까 앞에서 이 ZP는 앞에 설명한 요 7개의 성질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ZP는 당연히 유한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체에서 말이죠. 앞에서 제가 이제 ZP를 유한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러면 유한체의 ZP의 요소의 개수가 P개잖아요. P개. 0부터 P-1까지니까. 이게 이제 유한체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수학자 갈루아가 말이죠. 수학자 갈루아라는 수학자가 모든 유한체의 원소의 개수는, 유한체가 되려면 그 원소의 개수는 항상 P의 n승계가 된다. 이때 P는 소수다, 이런 걸 증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ZP가 P의 1승이죠. P의 1승. P의 1승. Z의 P의 1승. 이게 뭐냐면 요소의 개수가 P개잖아요. 이 경우는 요소의 개수 P개잖아요. 어떤 유한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Z의 P의 n개, P의 n개 요소를 가지는, P의 n개의 요소를 가지는 이런 유한체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유한체가 되면은 그 유한체의 모든 요소의 개수는 P의 n개가 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한체를 표현할 때 있잖아요. 유한체를 표현할 때 이 수학자 이름을 따서 갈루아필드, GF 갈루아필드 요소의 개수 P의 n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소의 개수가 4개다 이러면은 GF의 2의 2승계 이러면은 요소의 개수가 4개인 그런 갈루아필드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유한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표현할 때, 그래서 GF의 갈루아필드 유한체 요소의 개수에 따라서 P의 n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아마 이런 갈루아필드 유한체를 아마 암호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시면은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루아필드 GF 갈루아필드를 현대 암호에서 사실은 이제 많이 써요. 갈루아필드를. 그러니까 이제 연산을 해서 그 갈루아필드 내에서 두 개의 연산. 사실 그 두 개의 연산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은 모듈러 두 개의 연산은 모듈러 곱셈하고 덧셈과 곱셈 연산을 사실 주로 써요. 덧셈과 곱셈 연산을 쓴다는 이야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듈러 뺄셈과 모듈러 나눗셈 연산을 같이 적용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듈러 연산을 사실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갈루아필드 연산을 많이 쓰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현대 암호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암호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평문을 n비트 단위의 평문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암호 연산을 적용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뭐 DS 같으면은 암호화를 할 그 평문 블록의 비트 수가 64비트. 그 다음에 AES 같은 AES 암호 알고리즘 같은 거는 128비트. 이런 비트 블록, n비트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하거든요. n비트 블록에 대해서. 그리고 이 n비트 블록에 대해서 암호화를 해서 그 결과 암호문도 평문하고 동일한 길이의 암호문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암호문도 똑같이 64비트, 128비트 이런 이제 비트 블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암호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연산이 이제 모듈러, 덧셈, 모듈러, 곱셈, 뺄셈, 나눗셈 이런 연산을 적용해서 이렇게 암호문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n비트 블록 하면 n비트 블록의 그 블록이 가질 수 있는 값이라는 게 말이죠. n 값이라는 게 모든 비트가 0인 경우하고 모든 비트가 1인 경우까지 총 개수를 구하면 그게 2의 n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산을 적용할, 그리고 연산을 적용해서 그 나오는 결과가 n비트 블록을 적용해서 n비트 블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문의 수와 암호문의 수가 항상 2의 n승인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수의 집합을 가지는 그런 집합에 대해서 암호문을 암호 연산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암호 연산을 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렇게 모듈러 덧셈, 모듈러 곱셈 연산을 적용해서 그 결과도 항상 n비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이런 것들을 막 적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곱셈 여근을 계산해서 이렇게 곱하고 뭐 이런 형태의 연산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연산을 적용했을 때도 그 결과가 2의 n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GF, 그러니까 갈루아 필드 2의 n, 요소의 개수가 2의 n개인, 요소의 개수가 2의 n개인, 평문도 마찬가지고 복화를 할 때 암호문도 마찬가지고 요소의 개수 2의 n개인 그런 갈루아 필드 2의 n에 대해서 암호 연산을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적용하는 연산이 모듈러 덧셈이라고 그러면 뺄셈도 포함하는 거고요. 모듈러 곱셈이라고 그러면 곱셈, 나눗셈을 포함하는데 나눗셈은 여근을 구해서 곱하는 거고 덧셈의 뺄셈은 덧셈 여근을 구해서 이렇게 더해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연산들을 써서 암호문을 만들고 또 암호문에 대해서 평문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GF2의 N, GF 갈루아 필드 2의 N에 대해서 암호 연산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GF2의 N. 그러니까 여기서 2의 N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2의 N개다 이런 이야기죠. 원소의 개수가 2의 N개. 이 2의 N개라는 거는 n비트 블록의 값의 수하고 같다는 거죠.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수와 같다는 거죠. 모든 비트가 0인 값부터 모든 비트가 1인 값까지를 다 이렇게 구하면 그게 개수가 2의 n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해가 사실은 참 암호 연산을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암호 연산에서 관심 있는 거는 유한체가 관심 있는데 유한체. 그러니까 모듈러 덧셈, 모듈러 곱셈 연산을 해서 그 결과도 나머지 값을 만들어서 같은 비트의 값을 암호문을 만들고 같은 암호문에 대해서 적용해서 같은 비트의 평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한체 연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유한체 요소의 개수가 n비트 블록의 모든 값을 포함하는 2의 n개인 그런 갈루아 필드 2의 n 갈루아 필드 2의 n이 우리가 관심 있는 암호에서 관심 있는 그런 유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에서 말하는 유한체는 갈로아 필드 E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로아 필드 EN. EN은 뭐 갈로아 필드 2를 포함하는 거죠. n이 1이면은 갈로아 필드 2에 갈로아 필드 2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모듈러 연산을 사실은 이제 적용하는데, 모듈러 연산. 그때 모듈러에 해당되는 이 n, 이 뭐가 돼야 되는가? 이 n이 모듈러에 사용하는 이 n이 뭐가 돼야지 n이 뭐가 돼야지 모듈러 n 연산을 했을 때 나머지의 개수가 항상 2의 n개가 되는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2의 n개가 되면서 거기에 속한 모든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모듈러 곱셈 연산에 여군을 가질 수 있는가? 여군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모듈러 값에 해당되는 이 n, 요 n에 해당되는 요 n 값과 서로 소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듈러 값을 뭘 해야지 모듈러 값을 뭘 해야지 나머지의 개수가 2의 n개가 되는가?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모듈러 2의 n을 한번 적용해보죠. 이 모듈러 n의 값을 2의 n이다. 이렇게 보자고. 2의 n. 2의 n으로 했을 때 모듈러에 해당되는 값을 2의 n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z의 n은 z의 2의 n승이고, 이거는 요소의 개수가 0부터 나머지 값이니까죠.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겠죠. 나머지가. 그래서 이 개수, 총 개수는, 이거는 2의 n개라고요. 요소의 개수는 2의 n개가 맞아. 요소의 개수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요소들이 말이죠. 이 요소들 중에 0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가 전부 다 이 모듈러에 해당되는 2의 n과 서로소가 되는가? 서로소가 절대로 안 되지. 왜냐? 당장 여기에 2가 있잖아요. 2가 2하고 2의 n하고는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뭐 2로 나누어지니까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로 나누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둘 다. 그럼 2로 둘 다 나누어지니까 서로소의 관계가 될 수 없죠. 서로소의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가? 곱셈에 대한 여군을 계산할 수 없다고. 뭐에 대한? 모듈러 2의 n에 대한 곱셈 여군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 충분히 조건이 모든 각 요소가 모듈러에 해당되는 이 2의 n하고 서로소의 관계가 돼야지만 곱셈 여군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듈러 곱셈 여군이. 그 모듈러 곱셈 여군이 존재하지 않는 이 중에 말이죠. 2의 n개의 요소 중에 모듈러 곱셈 여군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수의 값에 해당되는 팩문에 대해서는 여군을 곱하는 그런 암호 연산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값을 가지는 그런 암호문에 대해서는 여군을 곱해주는 그런 모듈러 여군을 곱해주는 그런 암호 연산을 사실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암호 연산을 할 때 모듈러 곱셈 연산, 여군을 곱하는 연산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암호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원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값에 대해서는 암호문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n비트 블락 중에 n비트 블락의 어떤 값에 대해서는 암호문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값에 대해서는 암호문을 만들 수 없는 또는 복합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실은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듈러 2n 모듈러에 해당되는 값을 2n으로 하면 사실 편한데 2n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갈로아 필드 2n에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나온 게 모듈러 2n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모듈러 연산을 적용하되 다항식에 대한 모듈러 연산을 적용하는 그런 기법을 개발했어요.
그런 연산을 연산을 모듈로 다항식 연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듈로 다항식 연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항식 연산을, 다항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항식 연산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n비트 블럭이 사실 n-1차 다항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n차 다항식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n-1차 다항식, n-1차 다항식 폴리노미얼을 소개를 할 텐데요. n-1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x 값에 대해서 x의 성수가, 최대 성수가 n-1까지, 물론 최소 성수는 0성이고요. 0성이고 최대 성수가 n-1까지의 항이 존재하는 그런 다항식을 n-1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하고, 물론 n차 다항식이면 최대 x의 최대 성수가 n승이겠죠, 그죠? 여기서 n-1차 다항식이니까. 그리고 그 각 항의 개수값이 존재하는, 코에피션트, 개수값이 존재하는 이런 값을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는 코에피션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수값이 어떤 개수값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다항식을 n-1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n-1차 다항식이다. 그리고 성수는, x의 성수는 0부터 n-1까지. 그러니까 성수를 보면은 차수는 0부터 n-1차까지니까 사실 그 차수의 수는 보면은 n-1차지만은 개수는 이제 n개가 되는 거죠, 그죠? 각 항의 개수는, 이거 하나하나를 각 그 성수, x의 성수에 해당되는 요 각각 하나하나를 아이템, 항이라고 그러거든요. 항목. 그래서 n-1차 다항식의 각 항은 n개가 되는 거죠. 항의 총 개수는 이제 n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항의 수는 n-1차의 다항식의 항의 수는, 각 항목의 수는 n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n개가 된다. 왜 중요한가? 이 n-1차 다항식을 뭐에다 대응시키고자 하느냐면, 우리는 n비트 블럭에다가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n비트 블럭. n비트 블럭이면은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이게 이제 n비트라는 거잖아요. n비트.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 이진수의 블락을 n비트 블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n비트 블락의 각 비트를 이렇게 뭐에다 대응시키고자 하냐면 n-1차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n비트면은 n-1차 다항식의 항이 n개니까, 그죠? 그래서 n-1차 다항식이 이렇게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비트 블락하고 n-1차 다항식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 n-1차 다항식의 각 성수는 0부터 n-1까지겠죠, 그죠? 성수는 뭐에 해당되느냐면은 n비트 블락의 비트의 위치, 가장 낮은 비트가 영성항, 그러니까 x의 영성항에 해당되고, 가장 높은 비트가 x의 n-1차, n-1승항에 이제 해당이 되게, 해당 비트의 위치가 다항식의 어떤 성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항식의 개수는 비트 블락에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 비트라는 것은 뭐냐, 가질 수 있는 값이 0하고 1이잖아요. 0과 1. 비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이고, 이거는 사실 나머지 계산하는 연산으로 했을 때 Z의 2에 해당되는 거죠. 모듈라 2의 나머지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0부터 1이잖아요. 0, 1. 그 Z2에 해당되는 모듈라 연산을 했을 때. 그래서 항상 해당 비트의
해당 위치 비트의 값이 이 다항식의 개수가 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비트 블락을 n 비트 블락을 n-1차 다항식에다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싶은 거니까요. 그러면은 n-1차 1차 다항식의 총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총 개수가 2의 n개가 된다. 이런 2의 n개. 왜냐?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다항식이 있을 때 어디 갔지? 소리.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n-1차 다항식이 있을 때 항의 개수는 n개잖아요. 0성부터 n-1성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0부터 n-1개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이게 총 n개라고요. n개고 각 항의 개수가 가질 수 있는 값수는 0 또는 1이잖아요. 0 또는 이 개수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n차 다항식, n-1차 다항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총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개수가 0인 거하고 모든 개수가 1인 그런 다항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개수가 0인 것부터 모든 개수가 1인 것까지의 다항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총 계산해 보면 그게 2의 n개가 된다 이런 거죠. 총 개수가 2의 n개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트 블락이 있다. 이게 지금 비트 블락이 8비트 블락인데요. 8비트 블락. 이런 비트 블락이 있다. 이럴 때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항식. 이게 이제 첫 번째 비트. 이게 여덟 번째 비트인데요. 이 다항식을 표현하면은 가장 차수가 낮은 0차 다항식의 개수가 뭐냐면 1이잖아요. 1이죠. 그 다음에 1차 항은 개수가 0입니다. 0. 여기 0이니까. 그 다음에 2차도 0이고 3차는 1이네요. 4차도 1이고 5차는 0이고 6차도 0이고 7차는 1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수가 0인 그런 항을 이제 지우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8비트 블락 값, 요 값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7차 다항식, n-1차, 7차 다항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의 7성 더하기 x의 4성 더하기 x의 3성 더하기 x1 이게 이 비트 블락을 다항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7차 다항식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총 다항식의 개수는 뭐가 되는가? 0차부터 7차까지의 모든 개수가 0인 것부터 모든 개수가 1인 것까지를 표현하면은 다항식의 총 개수가 뭐가 되냐면은 256개가 돼서 2의 8승계가 된다 이런 거고, 이거는 사실 모든 비트가 8개 비트 0인 것부터 8개 비트가 1인 이 개수가 2의 8승계인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n비트 블락은 n-1차 다항식, 그때 개수는 0과 1인 그런 다항식으로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호문을 만들 때 평문의 비트 블락 n비트면은 그 n비트 블락의 평문의 값은 n비트 이진수 값이 되겠죠. 그죠? 그 값은 거기에 대응되는 n-1차 다항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됐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성질 하나를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암호문에 적용할 그런 어떤 비트 블락이 다항식으로 n-1차 다항식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암호문 n-1차 다항식으로 표현된 그 평문 비트 블락에 우리가 사실 적용해야 될 연산은 뭐냐면은 모듈러 연산을 적용할 거라.
다항식에 대한 모듈러 연산을 적용할 거라고요. 다항식에 대한 모듈러 연산. 그래서 그 모듈러 연산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값도 동일한 n-1차 다항식의 결과값으로 나와야지 암호문 n비트 n비트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었을 때 n비트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모듈러 연산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모듈러 연산을 적용하면서 그 모듈러에 해당되는 값이 말이죠. 모듈러에 해당되는 값이 이 n-1자 모든 다항식하고 서로 소의 관계가 되는. 그래서 모듈러 연산을 적용할 때 모듈러 곱셈 연산의 역원까지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모듈러 연산을 사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암호문에 왜냐하면 모듈러 곱셈 연산, 모듈러 역원을 곱하는 연산, 그러니까 모듈러 나눗셈 연산 같은 이런 걸 적용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n-1차의 모든 다항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 n차의 기하다항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n차 다항식 중에 n차 다항식이면은 총 개수가 2의 n-1개의 다항식이 존재하잖아요. n차 다항식이다 이러면은 이 n차 다항식의 총 개수는 n-n 플러스 1개의 다항식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런 다항식 중에 기하다항식이라고 있어요. 기하다항식. 영어로는 irreducible polynomial. 나누어지지 않는, 쪼개지지 않는 그런 어떤 다항식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의미가 뭐냐? n보다 차수가 낮은 n-1차 이하, n-1차 이하의 n보다 차수가 낮은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될 수 없는 다항식을 뭐라고 그러냐? 이 다항식을 기하다항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다항식으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다항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차수가 낮은 다항식 2개로 이렇게 곱할 수가 없으니까요. 1과 자기 자신을 곱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외에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다항식 2개, 차수가 낮은 다항식 2개로는 절대로 곱해서 그 다항식을 만들 수 없는 그런 n차 다항식을 뭐라고 그러냐? n차 기하다항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에서 말하는 소수하고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항식을 프라임 폴리노미얼 소수 다항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 다항식.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용어를 기하다항식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하다항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수 다항식에 대해서 기하다항식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다 알려져 있어. n차 다항식이다 이러면은 그 n차 다항식의 기하다항식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차 다항식의 기하다항식은 이거예요. 2차 다항식은 이거고 5차 다항식 기하다항식은 이거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차 다항식의 기하다항식은 5개 8차 다항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차 모든 차수의 다항식 중에 기하다항식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 기하다항식으로는 그 기하다항식은 그보다 차수가 낮은 2개의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좀 다항식의 모듈러 연산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실제 암호에서 사용할 이제 연산인데요. 그래서 암호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까 갈로아 필드 E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암호의 대상이 되는 평문의 수가 EN개, 또 암호문의 개수가 EN개이기 때문에 그 암호문에 적용할 암호화에 적용할 연산, 복호화에 적용할 연산이 이 갈로아 필드 EN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산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듈러 연산을 적용하는데 어떤 모듈러 연산을 쓸 거냐면은 모듈러 연산에서 모듈러 값이 n차 기약 다항식인 그런 모듈러 연산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듈러 연산. 그러면은 n차 기약 다항식으로 이렇게 모듈러 연산을 했을 때 나머지는 왜냐면 n차 다항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n-1차 다항식이 되겠죠. 그죠? n-1차 다항식. n-1차 다항식이 가질 수 있는 다항식의 총 개수가 아까 2의 n개라고 했잖아요. 2의 n개. 2의 n개. 갈로아 필드 2의 n의 요소의 개수는 2의 n개. 당연히 나옵니다. 나머지의 개수가 2의 n개니까. 그죠? n차 기약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모듈러 연산을 계산하면 나머지 다항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나머지 다항식 n-1차 나머지 다항식 의 모든 다항식은 이 여기서 모듈러 다항식에서 모듈러로 사용하는 n차 기약 다항식하고 항상 서로 소외. 왜냐? 이 기약 다항식, n차 기약 다항식이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이 다항식으로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나머지 n보다 작은 차수의 다항식의 2개 이상의 곱으로 구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머지 n-1차 다항식은 모든 다항식은 기약 다항식 n차 기약 다항식 모듈러로 사용하는 n차 기약 다항식하고 서로 소의 관계가 성립이 돼. 그러면은 나머지에 해당되는 n-1차 다항식의 모든 다항식은 이 n차 기약 다항식하고 모듈러 곱셈 여건까지 다 가진다. 그리고 모듈러 연산은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건 다 존재하고요. 항등원, 덧셈 항등원, 곱셈 항등원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약 다항식을 쓰기 때문에 모든 요소 0을 제외한 모든 다항식의 곱셈 여건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n-1차 다항식이 뭘 형성하냐면은 갈로아 필드 2n을 형성한다는 거죠. 여기 개수 2n이 기약 다항식 n차 기약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되는 모든 다항식 n-1차 다항식이 되는 그런 갈로아 필드 2n을 형성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호화를 하고자 하는 n비트 블락을 n-1차 다항식으로 표현하고 연산은 n차 모듈러 그러니까 모듈러 n차 기약 다항식 연산 모듈러 값이 n차 기약 다항식인 그런 모듈러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이런 연산을 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내고 암호문에 대해서 평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암호 연산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평문 비트 블락을 당연히 n-1차 다항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모듈러가 n차 기약 다항식인 그런 연산, 덧셈, 곱셈, 여근을 곱하는 이런 거 포함해서 적용해서 n비트 암호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n비트 암호문이라는 게 결국은 n-1차 다항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복화도 마찬가지죠. 복화에서는 이제 입력이 n비트 암호문 블락이 되겠죠. 그죠? 이 n비트 암호문 블락은 당연히 n-1차 다항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모듈러가 n차 기약 다항식인 그런 연산, 암호에서 적용했던 연산의 역연산, 예를 들어서 모듈러 곱셈 연산을 적용했으면은 모듈러 곱셈의 역원을 곱하는 그런 연산을 적용해서 이제 n비트 블락으로 만들어내면 이 n비트 블락이 결국은 n-1차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평문이 된다. 이게 이제 모듈러 GFN, 그러니까 다항식 모듈러 연산, 그러니까 기약 다항식을 n차 기약 다항식을 모듈러로 가지는 모듈러 연산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모든 모듈러 연산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갈로아 필드 2의 n을 형성한다 그런 이야기. 자, 다항식 연산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항식 연산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덧셈은 뺄셈도 마찬가지고 뺄셈이라는 것은 모듈러 2의 그러니까
덧셈 여분을 갖다 이렇게 더하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요. 동일 성수에 대응되는 항의 개수를 모듈러 2 덧셈 연산을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로아 필드 2에 5라고 보죠. 갈로아 필드 2에 5면은 저기 다항식으로 표현하면은 n-1이니까 4차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4차 다항식의 항을 예를 들어서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 플러스 1 이 다항식과 x의 3승 더하기 x의 2승 더하기 1 다항식 이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한다 이러면은 같은 차수 항의 개수를 모듈러 2연산으로 더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 4승은 첫 번째 다항식에만 존재하죠. 그죠? 두 번째 다항식은 없으니까 두 번째 다항식의 개수는 0이고 첫 번째 다항식의 개수는 x 4승에 대해서는 1이잖아요. 1 더하기 0 모듈러 2. 이게 x 4승의 개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x 3승에 대해서는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으니까 개수가 첫 번째 1, 두 번째 1을 더해서 요거에 모듈러 2 한 값. 이게 x 3승의 개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 2승은 0 더하기 1, 그 다음에 1은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면 x 4승에 대해서는 개수가 1이 되고요. x 3승은 개수가 0이 돼버리잖아요. 이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은 없어지고 이것도 1이 되니까 x 2승은 1로 남고 그 다음에 1도 이게 0이 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덧셈 연산하면은 x 4승 더하기 x 2승이 요 덧셈의 결과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각 항에 동일한 성수를 가진 항에 개수를 더해 가지고 그걸 모듈러 2 연산해서 이렇게 더하면은 그게 덧셈한 결과 다항식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곱셈은 조금 다른데요. 곱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갈로아 필드 2에 5 이러면은 이게 4차 다항식이잖아요. 4차 다항식으로 표시되는 이런 다항식의 집합이 되는데 그때 기하 다항식은 이게 n-1차 다항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한 모듈러로 사용할 기하 다항식은 n차 기하 다항식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5차 기하 다항식 중에 5차 기하 다항식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서는 5차 기하 다항식 중에 x 5승 더하기 x 2승 더하기 1 요 앞에 보시면은 5차 기하 다항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5차 기하 다항식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중에 하나를 썼는데 뭘 썼는가? 여기 썼습니다. 이걸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럴 때 GF2의 5승에 해당되는 다항식 중에 x4승 더하기 x3승 더하기 1 이런 다항식과 x3승 더하기 x2승 더하기 x1인 이런 다항식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요 다항식에다가 두 번째 다항식에다가 x 4승을 곱한 걸 더하고 두 번째 다항식에다가 x 3승을 곱한 것을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항식에 1을 곱한 이걸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하면은 x 4승 곱하기 x 3승 하면 x 7승, x 6승 더하기 x 4승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여기도 x 6승 더하기 x 5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이렇게 되고 세 번째 x 3승 더하기 x 2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성수가 있는 게 보면은 x 6승도 있고 그죠? x 6승 그러면 x 6승 더하기 개수가 1 더하기 1이니까 모듈러 2 연산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건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건 두 개 다 없어지는 거고 x 4승에 대응되는 거는 없는데 x 5승도 없죠. x 5승도 같은 차수를 가지는 게 없고 그래서 x 5승하고 x 4승은 살아남고 x 3승은 가지는 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개수가 0이 되잖아요. 앞에 우리 덧셈 연산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는 없어지고 x 2승은 하나밖에 없고 1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남죠. 최종적으로 보면은 다항식 두 개를 곱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x 7승 더하기 x 5승 더하기 x 4승 더하기 x 2승 더하기 x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7차 다항식이잖아요. 7차 다항식이면은
GF2의 5에 포함이 안 되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GF2의 5성은 4차 다항식까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갈루아 필드, 그런 유한체이기 때문에 이 7차 다항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GF5에 GF2의 5성에 포함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기하 다항식, 미리 정해진 이 기하 다항식을 가지고 나누어서 나머지를 계산해서 그 나머지를 곱한 값의 결과, 모듈러 값, 기하 다항식의 모듈러 값을 두 다항식의 곱한 값의 결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x2승이 나와요. x2승. 그럼 x2승은 당연히 이건 뭐 GF2의 하나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곱했을 때, 두 다항식을 곱했을 때도 그 결과가 GF2의 5성에 해당되는 그런 원소가 되기 때문에 갈루아 필드의 조건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잖아요. 이 나누었을 때 나머지인데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뭐 이미 다 여러분 잘 알 텐데요. 그래서 곱한 그 결과가 요건데 요 놈을 기하 다항식에 해당되는 요 다항식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자, 첫 번째 몫은 x2에 2가 되고요. 그러면은 x2 곱하기 이걸 하면은 x7승 더하기 x4승 더하기 x2승이잖아요. 그러면은 빼면은 x5승에 이거는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몫은 1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1 곱하기 x 나누는 다항식을 하면은 x5승 더하기 x2승 곱 더하기 1 해서 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x2승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x2승. 마이너스 x2승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모듈러 2에 대한 1의 이제 여건하고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모듈러 개수가, 그러니까 개수의 값이 0과 1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이야기는 1에 대한 여건이라고요. 1의 여건, 마이너스 1은 뭐에 대한 1의 덧셈 여건이죠. 1에 대한 덧셈 여건. 모듈러 연산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은 아무 연산 1에 가서 모듈러 연산을 한 번 더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항식에서 개수 연산은 뭐냐면 앞에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개수 연산은 여기서 개수 연산은 어디 갔죠? 다항식에서 개수 연산은 어디 갔나? 오케이. 개수 연산은 모듈러 2의 덧셈 연산이다 그랬잖아요. 개수를 모듈러 2의 덧셈 연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모듈러 2의 마이너스 1은 1에 대한 여건이다. 1에 대한 여건. 모듈러 연산의 여건은 그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듈러 연산에서 여건 값은 그 자신, 덧셈 여건은 그 자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에 대한 여건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1 그 자체가 1에 대한 여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x 2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1에 대한 여건이고 1에 대한 여건은 1 그 자신이기 때문에 x 2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항식의 덧셈 곱셈 연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항식의 나눗셈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 연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다항식의 여건을 구해서 곱셈 여건을 구해서 곱셈 여건을 구해서 그 여건 값을 이제 곱해주는 연산을 하는 것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모듈러 연산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항식 연산에서 곱셈 여건을 구하는 거는 그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 여기서 이제 설명을 생략할 텐데 우리가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암호수학 1에서 여러 번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여건을 다항식에 대한 곱셈 여건을 구해서 곱해주면은 그게 이제 나눗셈 다항식 나눗셈 모듈로 나눗셈 연산하고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서 요거는 다항식에 대한 요건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암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 행렬하고 그 다음에 유한체, 유한체, 파이나이트 필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실제 엠비트 블락 암호화에 실제 적용하는 갈로아 필드 이해엔성에 해당되는 수학적인 개념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항식 연산도 나왔고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해졌는데 이런 개념 특히 다항식 갈로아 필드 이해엔 이 개념이 암호 연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다항식 갈로아 필드 이해엔 연산을 써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 강의에서 반드시 이해가 돼야지 다음 우리 AES라든지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또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그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요.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